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의 학원. 12번째, 두려움과 걱정 극복.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두려움은 자아 실현, 평안을 얻는 데 큰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져 뇌의 특정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일상의 여러 자극에 의해 시시때때 촉발되는 일종의 기억, 외형 기억, 사실, 세부 사항, 인상에 대한 의식 기억이라고 합니다. 안목 기억, 자동 신체 반응, 위험이 닥쳤을 때 순식간에 대처할 무의식 기억이라고 합니다. 둘 다 작용. 치과에 관한 그런 경험은 둘 다 작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 가면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안목 기억이 소독약 냄새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외현 기억을 작동해서 마취 바늘에 이미지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치과용 드릴 소리까지 들리면 외형 기억이 증속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둘 다 작용하는 것도 있네요. 첨간 기억은 존 F 케네디 암살, 김일성 사망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이런 기억이 그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선명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저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어떤 거리를 걷고 있었던 그 장면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죽음의 공포가 7위이고 연설 공포가 1위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로 2명 중에 1명이 대중연설의 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추도를 살을 하느니 차라리 관에 있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뜻일까? 작가는 이렇게 적었네요. 우리가 연설 공포도 한번 극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없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중추신경계의 반응 조건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설 공포도 실체가 없지요. 실체가 없는 그 공포를 극복하도록 새로운 좋은 기억을 만들어 나갑시다. 거절에 대한 공포는 그 기억이 육체적 고통의 기억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거절을 했다고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말하기를 경찰에 지원했는데 특정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지원 전에도 나는 경찰이 아니었고 탈락 후에도 나는 경찰이 아닙니다.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사람과 데이트 못한 것은 같고 내가 같습니다. 내가 제출한 디자인 시안을 상사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봤을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퇴짜 맞았지만 그 덕분에 다음번에 성공률을 높이려면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어떻게 손봐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거절에 대해서는 고통을 조금 덜 느끼도록 마음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기분 나쁜 것은 정상이다. 제한 시간을 두자. 날짜, 시간을 정해서 그 기분 나쁜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우리가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혜롭게 거절하기. 감사해야 한다. 거절하는 이유를 밝힌다. 장점을 칭찬한다. 또 두려움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 산책이나 샤워, 차 한잔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과거의 실패 대신 과거의 장애 극복 사례를 떠올리자. 전에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숙면, 즐거운 산책, 식사, 산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 장애 극복 사례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PPT를 만들 때 지난번에 코끼리 그림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기둥에 어릴 때 쇠사슬에 매여서 기둥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컸을 때 아주 작은 기둥,
아주 작은 기둥, 자기가 조금만 힘을 써도 뽑히는 그런 기둥에 매여 있어도 어릴 때의 기억으로 아예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코끼리 두 마리를 그리는 것을 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음,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A4 용지를 꺼내서 코끼리 두 마리를 또 큰 코끼리, 작은 코끼리를 그리고 기둥을 그렸습니다. 그리니 그려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림을 못 그린다는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서 조금씩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PPT를 만들 때 제가 때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림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승연 즐거운 산책, 식사, 산책을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장애를 극복해 봅시다. 두려움은 죽음을 막지 않는다. 삶을 막는다. 맞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바로 심장에 와 닿았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을 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 제 삶을 막습니다. 그 밖에 좋은 대안들을 본다면 잘 먹는다. 몸이 좋아야 정신도 맑아진다. 감동과 유머를 주는 것을 읽고 보고 듣는다. 대화를 잘 이끌어내고 상한 판단력이 좋고 나와 죽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다. 유튜브에 영감을 주는 자료가 가득하다. 앤서니 로빈스, 브라이언 트레이스, 앨런 피즈 등의 동기부여 강연 동영상을 추천했습니다. 걱정의 실체는 87%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7%만 일어납니다. 6%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진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1%도 마음으로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폐허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약자라고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내 작용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걱정을 모르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은 종을 막론하고 수명이 짧고 두려움을 모르는 종은 멸종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건강과 두려움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 따른 자격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산적일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가는 사람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을 때뿐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혼, 파산, 실직, 중요한 것들의 상실, 그들은 당시의 일을 끊임없이 다시 경험합니다. 주위에 어두운 기운을 뿌리고 모두의 진을 빼고 주의를 지루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행사나 모임에 부르는 일이 점점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끝난 일은 끝난 것입니다. 마음에서 끝냈다고 결정하자.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중지할 데드라인을 정하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약물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대체 의약품이 필요 없어집니다. 전화위복이 세상 이치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악재가 우리를 인생 최고의 사건과 직결되는 경로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영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소수의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는데 87%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7%만 일어난다. 6%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극히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미치는 장사다.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과가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어?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것이 하늘이 무너질지 생각해 보자. 발표나 면담이나 관계 하나를 완전히 망쳐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생이 지속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나의 두려움을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나보다 우울한 사람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 보인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정복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